애매한 익숙함, 어중간한 친숙함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몇 등 정도 우월한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몰랐었네 이걸.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해 상위 0.1%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5회에서 8회 정도 자기의 메타인지에 속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메타인지의 함정에 빠져 속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개념이 우리의 뇌와 친한가 안 친한가,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작동 방식의 핵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 말했다. 개구리. 그러고는 물었다. 심장에 깨진 벽을 막아준 동물을. 애매한 익숙함, 어중간한 친숙함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친숙하냐 친숙하지 않느냐를 바로 우리는 메타인지의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고 조절하고 내 마음의 지휘관이 당당하게 제대로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메타인지 공부법이 바로 거기에 기초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과거의 나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아이가 몇 점을 받았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몇 등 정도 우월한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무엇을 6개월 전보다 혹은 무엇을 12개월 전보다 더 알아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 즉 더 향상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타인이 아닌 과거의 자신과 경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자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동안 내가 무엇을 공부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에는 업무 일지가 있죠. 부대에는 부대 운영 일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지들을 꼭 작성하는 걸까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한 집단은 과거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비교해 가면서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잘 남겨놓는 곳이 좋은 기업이고요. 좋은 부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를 이어받는 사람이 와도 무엇이 미진하고 무엇에 강점이 있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획도 잘 세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제 기록을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다. 저만의 기록 남기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일지를 게임처럼 만듭니다. 왜 게임처럼 만드냐고요? 저는 게임이 참 좋습니다. 둘째, 저는 게임처럼 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스코어가 기록되며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했고 얼마나 남았느냐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모는 종이를 만들었어요. 왜 여기다가 일지를 쓸까요? 상승률, 하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퍼센트 계산도 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마치 업무 실적, 판매 실적, 영업 실적처럼 계속해서 실적이 변합니다. 저는 그래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공부한 결과까지 기록하려는 거야. 결과를 기록하는 것 자체에 시간을 많이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대비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과정을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은 잘 안 되네. 왜 여기서 미적분은 잘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기록을 남겨두면 미적분이 잘 되는 이유를 3차 방정식 공부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해 과거의 나와 경쟁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꼴찌가 묻는 질문과 1등이 묻는 질문 중에 누구의 질문에 더 답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꼴찌가 묻는 질문이 더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일까요?
꼴찌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아이고 몰랐었네 이걸 라고 발견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점점 강하게 늘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끝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통찰이 가능해지고 메타인지가 향상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착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현재 나의 위치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사실은 몰랐던 것은 무엇인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아시나요?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설명이 가장 중요한 왕도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전 우선 한 번쯤 방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혼자 고민도 해보고 심지어 포기도 해봤다가 에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보자 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초조함에 너무 빨리 개입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여기 있단다라고 알려주시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황하는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과 걱정을 이겨내셔야 해요. 부모가 한 번쯤은 아이에게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아이에게 긍정적이고도 낙관적인 시야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충분히 방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왜 잘 안 되지? 무언가 내 방법에 잘못이 있나? 라는 생각까지는 도달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 기간 2달 동안 속된 말로 시체처럼 집안에서 무의미한 50일의 날을 보낸 후 결국 마지막 열흘 동안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0일간의 방황은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장래의 희망, 즉 꿈이라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도중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는 발견의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본질적인 나를 인지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상위 0.1%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